살인 유죄입니다. 자, 많은 분들이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셨을 텐데 이 정인이가 세상을 떠난 지 7개월 만에 양부모에 대한 1심 선고가 조금 전에 있었습니다. 이 검찰은 앞서 양모에게는 사형, 양부에게는 징역 7년 6월을 구형했었는데요. 자, 이 기자 어떻게 나왔는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.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모에게 무기징역, 양부에게 징역 5년이 각각 처해졌습니다. 그리고 이 두 사람에게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가 인정됐고요. 그리고 아동학대 교육수 200시간, 그리고 10년간 취업 제한, 아동 관련,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. 자, 무엇보다도 저희가 사건 반장을 통해서도 과연 이 양모에 대해서 이 살인죄 이게 인정이 될지 안 될지 이거 참 많이 저희가 논의를 했었는데 자, 일단은 인정이 된 거죠. 네, 그렇습니다. 다른 것보다도 그러니까 아동학대 치사는 명백해 보였고요. 어떤 치명적인 결정적인 폭력이 과연 있었다는 것을 재판부가 인정할지. 근데 이제 사실 뭐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 않습니까? 뭐 목격했던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. 그런데 가장 중요했던 게 결국 법의학자 분들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한 내용들에 따르면 발로 밟았거나 하지 않는 한 아이의 장기가 훼손 정도의 그런 정도의 일은 있을 수가 없다. 이 정인이 양모 같은 경우는 떨어뜨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근데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고 증언을 했고 법의학자의 전문적인 증언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. 재판부에서는 이 진짜 돌볼 수 없는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아이에게 가해진 폭력이라는 점에 대해서 살인죄를 명백히 인정을 했습니다. 예. 자, 이 양모 장 씨에 대해서 무기징역을 일단 재판부가 선고는 했는데 그 양형의 이유도 한번 정리를 좀 해보죠. 네, 양형 이유 일단 다른 해명들은 전부 부정했습니다. 양모가 이렇게 해명했죠. 발로 밟은 것이 아니라 떨어뜨렸다. 그리고 CPR,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그랬을 수도 있고 난 고의가 없었다고 했는데 전부 부정했습니다. 살인의 고의도 있었고 범행을 발로 밟아서 했을 것이다. 알고도 그렇게 하면은 아이가 숨질 것을 알고도 그렇게 했다고 봤는데 이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.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이다. 그리고 보호 양육 대상이었던 아동을 가해 행위의 대상으로 삼았고 생명마저 빼앗아갔기 때문에 반인륜성과 반사회성이 매우 분명히 드러난다. 그래서 이 사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서 참혹한 범행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. 이렇게 판단했습니다. 자, 일단 그 변호사님, 정유미님, 최성태님, 이진님 이렇게 우리 가족 여러분들 세 분 말고도 또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좀 너무 이게 과연 형량이 맞는 거냐 이렇게 좀 많은 불만을 표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? 아마 이제 사형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사실 마지막 사형 선고를 한 것도 2016년 경우로 제가 알고 있고요. 어떤 여러 명의 무고한 생명을 뺏었을 때도 사형 선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. 뭐 화재를 불을 질러서 사람 목숨을 뺏었던 안인득이라든가 아니면 자신 딸의 친구를 살해했던 뭐 이영학 같은 경우에도 최종적으로는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었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무기징역은 법조계 일반적인 그동안의 특히 아동학대와 관련된 이 판결에 비춰봤었을 때는 굉장히 무겁게 나온 거지만 마음들은 정말 어떤 판결을 해도 아마 누가 아무리 어떻게 강력하게 처벌해도 정의를 살릴 수는 없잖아요. 그게 화가 나시는 거겠죠. 안타깝고. 자, 뭐 사형 관련한 얘기는 잠시 후에 또 우리 홍지훈 기자가 준비한 내용이 있어서 그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기자 양부 얘기도 좀 해볼게요. 징역 5년. 일단 뭐 저희가 감정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뭐 너무 형량이 낮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단 재판이라는 거는 수사기관이 적용한 혐의 내에서만 판단합니다. 그래서 어떤 증거가 제출되느냐 그걸 가지고 유무죄를 따지고 그리고 양형을 반영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. 일단 양부 같은 경우에는 살인죄가 적용된 게 아닙니다. 일단 학대를 알고도 방임했다라는 혐의만 적용이 됐는데 이 죄 같은 경우에는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1년 내지 3월이에요. 상당히 낮은 형량인데도 징역 5년을 실형을 선고한 이유는 사실 이 학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납득할 수 없다. 이렇게 재판부 역시 판단한 겁니다. 뭐 구체적으로 뭐 살인이나 어떤 학대 치사까지 이어질지는
공범이라고 보기는 어려워도 최소한 그런 학대가 이뤄지고 있다라는 거는 충분히 인지했을 텐데 본인은 아니라고 부정만 하고 있다. 그리고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그 정인이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없앴기 때문에 더 엄한 처벌을 내렸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자, 소장님 일단 뭐 오늘도 이 법원 주변에는 정말 많은 시민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양부 양모에 대한 정말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셨고 또 제가 지금 사진도 나오고 있네요. 지금 뭐 방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당장 지금 뭐 채팅창에 울분을 막 쏟아내고 계시는데 이런 뭐 다 비슷한 심정이실 것 같아요, 그죠? 네, 지금도 이제 뭐 SNS에는 정인아 미안해 이런 이렇게 문구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이 비통한 마음을 서로 나누는 엄마 아빠들이 굉장히 많죠. 저는 기본적으로 이 양부의 운연도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은 심리적으로는 저는 똑같이 살인 공동 정범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우리가 부모라고 얘기할 때 아이를 키울 때 엄마 역할이 90%, 아빠 역할이 10%가 아니라 부모라고 얘기할 때는 50대 50의 책임을 지고 아이를 기르는 건데 아이가 죽었습니다. 그리고 이 아빠는 뭐라고 얘기했나? 정말 염치 없지만 아이를 무척 사랑했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그것도 1%도 믿을 수 없고요. 지금 사실 아이를 학대하는 것을 묵인했거나 혹은 부추긴 정황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뭐 선생님들한테는 가서 잘한겨라고 이 양모가 얘기하면 귀찮은 X 이렇게 얘기하고 또 오늘 굶겼어 그럼 온종일 굶겨봐 뭐 이런 식으로 아이한테 1%의 애정도 없는 행동을 했는데 그런데 양형 차이가 이렇게 난다? 저는 이 양부의 책임도 똑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. 예. 자, 그 변호사님 일단 선고하기에 앞서 저희도 뭐 그 소식을 많이 전해드렸는데 이 양모 양부 여러 차례 또 뭐 반성문도 제출했고 또 이 반면 또 시민들은 매일같이 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단 말이죠. 반성문 또 탄원서 이런 것도 뭐 일단 판결에 좀 영향을 조금은 줬겠죠. 경우에 따라 이게 영향을 줬다라는 게 법적으로 이 부분들을 엄격하게 고려를 하라라고 돼 있는 건 아닙니다. 오히려 이제 증거로서 쓰이는 건 전혀 아니에요. 하지만 판사, 재판부도 사람이고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. 그래서 얼마만큼이나 이 지금 피고인이 정말로 실체적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피고인의 범죄와 관련돼서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이 심증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. 아까 이제 분명히 뭐 시청자분들은 무기징역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분이 많겠지만 법적인 다른 재판들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무겁게 나왔다고 말씀을 드린 거는 아마도 재판부에서도 이런 그 여러 시민들의 가슴 아프고 분노하는 그런 내용들의 마음이 전달이 됐다라고 저는 봅니다. 자, 그리고 말이죠. 이 선고 며칠 전이었죠. 이 양모가 옥중 편지, 옥중에서 자신의 남편과 또 시어머니한테 쓴 편지가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개되기도 했었는데 이게 처음에는 정인이 양모로 추정되는 사람의 편지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확인이 됐죠. 자, 그런데 그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지 않았습니까? 이 정인이가 아닌 친딸의 어떤 영어 교육에 대한 걱정, 더군다나 우리가 이민을 갈지도 모르니까 영어 교육 미리 시켜놔라. 그리고 또 자기 남편에 대해서 뭐 어떤 뭐 이런저런 이모티콘도 막 쓰면서 크크 뭐 이런 거 말이죠. 그래서 야, 이게 과연 이게 진짜일까 싶을 정도로 다들 좀 의아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게 뭐 사실로 확인이 됐단 말이죠. 소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네, 저도 맨 처음에 보고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. 다들 그리고 그랬죠. 네, 맞다는 얘기 듣고 정말 허걱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.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. 하나는 그냥 이분은 정말 현실적 능력이 전혀 없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지금 진단이나 이런 건 하지 않았지만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아닌가? 그러니까 이게 정말 현실 검증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런 말을 나올 수가 있나? 라는 생각이 일단 인간적으로 들었고요.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 왜 이러지?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. 그랬더니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자기 방어를 하는 거로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정인이한테 죄책감은 뭐 미안한 마음은 당연히 없습니다. 뭐 강아지를 새로 키우면 정인이 생각이 날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, 개에 빗댄 얘기 한마디만 있고 나머지는 굉장히 행복한 문구들로 가득 차 있어요. 사랑하는 남편에게 예. 우리 딸을 영어 공부시킬 때는 한국어만 시키지 말고 영어 공부 같이 시키고 뭐 책을 고를 때도 집에서는 영어만 쓰고 우리가 이민을 갈 수도 있으니까 준비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무슨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는 연애 편지처럼 썼어요.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
쉽게 얘기하자면 남편이나 시부모님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그 아무런 일이 없고 그 현실로 돌아갈 수 있는 듯한 마음가짐을 지금 유지하고 있거나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부정기제를 사용하고 있구나. 마치 나에게 별일이 우리에겐 별일이 없고 이 우리의 옛날 행복은 다시 돌아올 수 있어 라는 식의 부정기제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것을 또 남편에게도 심어줌으로써 우리는 다시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우리 사이에는 사랑하는 딸도 있고 그러니까 별일 없이 잘 지나갈 거야 라는 부정기제를 스스로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민을 간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죠. 자기들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? 자, 그런데 이 유튜버가 고소를 당했다고요. 예, 그렇습니다.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그 정인 양의 조부 양할아버지겠죠. 명의로 된 주소, 명의의 고소장이 접수가 된 거예요. 이 편지를 어떻게 입수를 했냐라고 봤더니 그 할아버지가 다니는 교회를 무단 침입을 해서 우편함을 뒤졌다라는 겁니다. 이거는 사실 뭐 본인도 감수를 하고 있겠지만 불법이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. 분명히 이 주거 침입인 것이고 비밀 침해가 될 수 있어요. 만약에 그렇습니다. 이게 요즘에 뭐 유튜버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뭐 감정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어떤 것들이 진짜 뭐 수사기관이 잘못해서 재판부가 잘못해서 혹시라도 크게 처벌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경우에라면 그나마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이게 충격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없어서 정인이 양모가 처벌을 가볍게 받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잖아요. 그럼요. 이런 행동은 좀 자제해 줬으면 예, 좋겠습니다. 맞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유튜브 생리라는 게 말이죠. 이렇게 해서 관심을 끌고 하다 보면 이게 수익으로 또 연결이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좀 불필요한 행동들이 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죠. 자, 홍 기자, 일단 다른 관련자들, 일단 양부 양모는 알아봤고 다른 관련자들 좀 어떻게 되고 있어요? 관련자 중에 우선 그 아동 보호를 담당해야 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있죠. 강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어떠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. 경찰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죠. 경찰의 부실한 대응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고 징계를 내리겠다는 뭐 내부 방침들이 몇 번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요. 일단 경찰 등의 중에서 아직 징계가 확정됐다고 명확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그 인사혁신처의 불복을 다퉈서 좀 징계를 수위를 바꿔달라 하거나 징계를 좀 무료로 해달라 이게 소청 심사를 다툴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아직 확정된 징계가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 재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.